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2일 프러싱에서 이사장 및 회장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 추방위기에 몰린 김병만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인사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한인 직장인들 사이에 기름값을 아끼기 위한 카풀족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이 2일 플러싱에서 이사장 및 회장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이 ALC는 이사장 및 회장단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현중 회장에 이어 새롭게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을 이끌어갈 제프레 김과 이왕용 공동회장은 한인 2, 3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Tonight we'll be installing the new officers for this organization, but more important than that, we're going to have a group of supporters attending, from which we'll be asking support for our organization so that we can execute some of the wonderful programs that we have for the Korean American youth. 청소년들의 리더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 근데 이번 기회에 제가 리더가 됐으니 학생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한다면은 또 도와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도전하고 꿈을 계속 갖고 나가는 그런 우리 한인 2세, 3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은 와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2번씩 청소년 리더십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을 방문해 4조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한인 청소년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사장 자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금 두 회장님과, 과거 회장님들, 이사장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봉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자리를 수락을 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지난 2년간 수고한 김현중 전 회장과 공영철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기 2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기는 끝났지만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뒤에서 청소년재단을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은 지난 2년간 재단을 이끌어온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 추방 위기에 몰린 김병만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인 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백색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 샌디 양을 위해 미국으로 온 김병만 씨 가족이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에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는 김병만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인 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민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병만 씨 가족을 위한 도움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딸 샌디가 희귀병으로 알비니즘이라는 희귀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피티션 청원에 서명해 주시고 또 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르오니아 중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샌디 양은 알비니즘이라 불리는 선천성 색소결핍증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김병만 씨는 한국에서는 이질적인 외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샌디 양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것을 우려해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전면허 갱신을 하다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몰려 막내 아들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딱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딸 샌디 양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함께 갑자기 달라진 생활 환경과 문화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샌디가 만약에 이번 부모님들의 일로 잘못되어서 한국으로 갈 경우에 이곳에서 저희 아이들이 겪는 그런 일을 똑같이 정반대의 현상으로 샌디는 한국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머리색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아가면서
또 한국 문화와 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면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는 김병만 씨 가족이 불체자 신분으로 뚜렷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김병만 씨 가족 돕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4월 13일 예정된 추방 재판 전까지 김 씨의 추방 판결을 반대하는 한인사회 청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한인 단체장들의 추천서 받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한 모금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예, 저 혼자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 한인분들한테, 한인 선배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병만 씨 가족 돕기 성금 접수에 관한 문의는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로 하면 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앞으로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 거주하는 무보험자들은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해야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포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무보험 환자의 메디케이드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간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보건소 등에서 개인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이드가 없는 환자라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앞으로 의료 혜택을 받기 원하는 무보험자에게는 메디케이드 가입을 사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려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4,328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서포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카운티 메디케이드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식당 위생 등급 표시제에서 이미 A등급을 받은 식당들이 등급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안에 또다시 위생 검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식당 등급 표시제 시행 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A등급을 받은 식당은 1년 안에 검사를 다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갑작스러운 검사는 업주들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위생국은 식당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되거나 재검을 통해 A등급을 받은 업소에는 더 빠른 기간 내에 검사를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위생검사 시 벌점 0점에서 13점은 A등급, 14에서 27점은 B등급, 28점 이상은 C등급입니다. 이 중 A등급을 받으면 1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지 않게 되지만 B등급은 재검사 후 5에서 7개월, C등급은 3에서 5개월을 주기로 다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빈대로 곤혹을 치른 뉴욕시가 올여름에는 빈대와의 더욱 심각한 전쟁을 치러야 할 전망입니다. 베드버그 센트럴의 제프리 화이트 곤충 연구학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뉴욕시에 빈대가 만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이트 연구원은 겨울철 잠복해 있던 빈대가 서서히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올여름 빈대 퇴치에 보다 강력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겨울철이 주로 잠복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겨울에는 유독 빈대가 많이 발견됐다며 특히 올해 7월과 8월에 빈대 수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4번째로 환경오염도가 심각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제잡지 포브스가 지난달 28일 전국 8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 필라델피아가 전국 최악으로 1위에 올랐고 뉴욕시는 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9년 기준 연방환경보호부의 대기오염 물질 지수와 사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지수 두 항목을 포함한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의 공해방지 자금 등 총 5개 항목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수질오염도 조사에서는 필라델피아, 프레스노에 이어 뉴욕시가 전국에서 3번째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을 뒤덮은 불경기로 일반 직장 대신 공공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대졸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연방 센서스국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연방 공무원에 채용된 대졸자는 전년 대비 16%, 비영리기관 등 기타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자는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 몰아닥친 금융위기 직후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이 과거에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공공서비스 분야라도 취직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높은 데다 일단 발을 들여놓은 뒤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높은 사명감까지 갖게 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미국 내 운전자 5명 중 1명은 운전 중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2일 전미 912명의 스마트폰 소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9%는 운전 중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의 74%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전 중 전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35%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 또는 확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난 2009년 전국적으로 5,474명이 숨졌고 44만 8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운전 중 셀폰 통화 또는 텍스트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2점과 벌금 $1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세금 보고 만기일인 4월 18일까지 2007년 세금 보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007년에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이 전국적으로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IRS의 다이센 베선더 뉴욕 대변인은 2007년에 남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3년째인 올해까지라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2009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7년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S는 2007년에서 2009년에 세금 보고 양식을 분실했다면 직장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재발급받아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겨울 잦은 폭설로 뉴저지주가 당초 제설 작업에 할당된 2,030만 달러 예산의 2배가 넘는 4,400만 달러를 이미 지출했다고 주 교통국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02년에서 2003년 겨울 기록한 4,500만 달러입니다. 한 차례만 눈폭풍이 더 온다면 기록이 깨질 형편입니다. 이번 겨울 동안 소금 22만 2,764톤, 액화 염화칼슘 70만 갤런, 소금물 62만 4,729갤런이 제설 작업에 사용됐습니다. 또 폭풍 규모가 커지면 외부 업체에 시간당 130달러를 주고 제설 작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와는 별도로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는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제설 작업을 위해 당초 예산 391만 달러에 추가로 400만 달러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갱단 활동이 두 번째로 많은 패터슨 씨가 재정 압박으로 3분의 1에 가까운 134명의 경찰 감원에 착수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패터슨 씨는 1,2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로 경찰 인력을 대량 줄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경찰 노조가 400만 달러 예산 절감안을 제시하며 감원을 막으려 했으나 제프리 존스 시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28일부터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4월 1일까지 134명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감원이 가져올 치안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거래가의 최소 20%의 다운페이를 요구하는 모기지 융자 관련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위원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통화감독청 등 금융감독당국은 제2의 주택시장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실 위험이 적은 주택 모기지 융자에도 주택 매매가의 최소 20% 금액을 디파짓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모기지 융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개혁법의 일환으로 나온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이번 규정안이 다른 금융감독당국과 백악관과 양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에어백 결함으로 픽업트럭 14만 4천 대를 리콜 조치한 포드 자동차가 2일 또다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포드는 2일 연료 누수 위험과 전자제어 장치 개통에 문제가 있는 레인저 트럭과 SUV 등 3만 2천여 대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총 2만 3,688대를 리콜하는 레인저 트럭은 스로틀 바디 근처에 엔진 연료계가 제대로 장착되지 못해 누수를 일으킬 경우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0월에서 2010년 5월까지 제조된 2010년 모델입니다. 포드는 또 레인저 트럭과 별도로 전자 제어 장치 문제로 차량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2011년형 7개 모델 차량 8,022대도 리콜합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그동안 미국 경제를 짓눌러왔던 실업 사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36만 8천 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2만 명 감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 5월 말 이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실업 사태가 호전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37만 5천 명 수준이면 신규 일자리 증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업률이 하락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친정부 반정부 세력 간 분쟁의 초점이 원유 시설과 해안지대 확보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 원수가 수도 트리폴리를 지키는 데 사활을 거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의 군사 개입 가능성 등도 분쟁의 향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정부군이 주둔하는 카다피 국가원수의 고향 시르테와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벵가지 사이에 위치한 해안도시 브레가는 일종의 민족 단층선으로 최근 양측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가는 하루 8,400배럴의 처리 능력을 갖춘 정유시설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애플 신제품 설명회의 주인공은 아이패드2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 기간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관리를 위해 병가를 내고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잡스가 올해 열리는 애플 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할 것인지는 공개될 신제품 이상으로 관심거리였습니다. 행사 등을 메운 청중은 잡스가 무대에 오르자 박수갈채를 보내며 실리콘밸리의 전설을 환영했습니다. 잡스는 이어 일부 타블로이드 언론이 제기한 6주 시한부서를 일축하듯 무대에서 아이패드2의 특징을 정열적으로 설명했고 행사 후에도 20분 이상 무대 주변을 돌며 애플 직원 등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돼 있던 미확인 비핵물체 목격 보고 및 관련 정보문서 35건을 기밀 해제하고 인터넷을 통해 3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 35건은 총 8,500쪽 분량으로 목격자들이 제출한 UFO의 사진과 그림, 묘사 내용, 국방부와 목격자 사이에 오간 서신, 의회 상원의 UFO 토론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 시기는 주로 1997년에서 2005년이지만 가장 오래된 것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격자들 가운데는 경찰과 군인, 공군 장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파일에 등장하는 UFO의 형태는 민트 캐러멜처럼 생긴 매끈한 물체나 반지형 또는 해파리형, 실패형 등 다양합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92주년을 맞은 3.1절 행사가 한인타운에서도 개최됐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절인 오늘 LA 한인타운에선 조국 독립을 부르짖다 순국한 선조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비롯해 모두 100여 명의 한인들은 LA 한인회관에 모여 만세 삼창과 노래를 부르며 92주년 3.1절을 기념했습니다. 또
또 손병희, 길선주 등 민족 대표 33인이 지난 1919년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했던 기미 독립 선언문 낭독 시간을 가지며 한국이 자주민족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LA 한인의 스칼레덤 회장은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던 선조들이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후손들에게도 선조들의 독립과 희생정신 그리고 애국정신을 전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점점 사람이 늘고 또 1세들이 우리 2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은 3.1절이라는 거를 우리 2세들이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서 저희 한인회는 이 3.1절이나 광복회 같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행사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족이 화합해 순국 선열들을 기려야 할 오늘 LA 한인회와 새 LA 한인회는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가져 의미 있는 날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문구 팬시 선물용품 종합백화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닝글로리 뉴저지점이 새롭게 오픈합니다. 오픈 리셉션은 3월 5일 오후 6시 30분 리치필드 한양몰에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컨벤션 국제 미용쇼가 개최됩니다. 보투바이오가 참여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미나도 열립니다. 보투바이오필은 한국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피술로 일상에 지장 없이 필러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뉴저지 한인합창단이 오는 5월 21일 뉴저지 매투천 리폼드 처치에서 창단 1주년 맞이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한인의 애창곡인 한국 가곡과 추억의 가요 재즈 등을 공연할 예정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뉴욕 전도협의회가 총회 후 처음으로 정기 원래회를 갖습니다. 3월 7일 오전 8시 30분 낙원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이날 원래회에서 1년 중 연중 행사를 논의합니다.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링컨센터의 초청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는 다우름 콘서트가 오는 24일 개최됩니다. 다우름은 김동원 명인과 베일동 명창 그리고 호주 드러머 사이먼 바커가 결성한 다국적 문화예술 그룹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다우름 콘서트는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FGS KCC 한인동포회관이 주최하는 상속을 위한 재산관리 무료 세미나가 이달 4일 개최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FGS 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유언장 작성, 상속계획 설계, 상속세 면제 세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카산드라의 거울입니다. 카산드라의 거울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2010년 신작으로 한국인 김예빈 씨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실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기존 작품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찍 화제를 모은 책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몽상가들에게 더 쉬운 저주를 고발하는 작품으로 쓰레기 하치장을 주요 무대로 삼아 현대 문명을 은유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트리 한인회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광고 마케팅 전문가인 헬렌 윤 씨를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선거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참석이사 16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헬렌 윤 씨를 교육위원 후보로 추대해 5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을 배출해내기 위한 굳건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포트리 한인 교육위원 후보로 지명된 헬렌 윤 씨는 어려서 이민화, 뉴저지 러커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줄곧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헬렌 윤 후보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 방법을 넓히고 한인 학부모의 학교행정 참여를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깨끗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교육 분야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잘 감시해 한인 2세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지난 2007년 박유상 위원을 시작으로 2008년 피터서 위원, 2009년 존방 교육위원을 배출해냈으며 지난해에는 박유상 위원의 재선을 성공시킴으로써 4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 배출의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헬렌 윤 후보마저 교육위원으로 당선시킨다면 5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 배출이라는 뜻깊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 어느 지역단체보다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트리 한인회는 지난달 포트리 학부모 회장을 역임한 윤지선 씨가 앤드류 김 회장의 뒤를 이어 포트리 한인 회장에 당선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육위원 선거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포트리 지역의 한인 투표 참여 데이터를 살펴보면 박유상 의원이 처음 당선되었던 2007년에는 547명의 한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다음에는 2008년 피터서 후보 때는 479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2009년도 존방 의원이 당선될 때는 무려 682명의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이듬해인 2010년 박유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단지 452명의 한인들만이 투표에 임해 해마다 들쭉날쭉한 선거 참여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인구 센서스 데이터 분석 결과 버긴 카운티 지역의 아시안 인구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귀 속에 안면신경이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 안면 근육을 움직이기 힘들게 되고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또 음식 맛을 모르게 됩니다.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생긴 지 하루나 이틀 내에 신경이 많이 눌리기 전에 강력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면신경마비가 생기면은 빨리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할 수 있는 양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3일 목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